이제 걸쳐갔는데요. 받으면 평범합니다. 그러면 흙의 작전은 이런 식으로 두죠. 많이 본 포석이고 이 현대 포석의 아주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이제 중국식이 좀 변형된 거죠. 미니 중국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두는 게 이제 흙으로서는 이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갈라치면은 입에 맞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쪽을 최대한 넓히려면 뭐 이런 식으로 어깨까지 짚고요. 굉장히 모양이 커지죠. 좀 이쪽도 만들고 이쪽도 만들려면 이렇게 둬서 조금 좁지만 이렇게 키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요. 이 포석을 볼 때는 흙이 굉장히 발이 빨라요. 이제 벽의 집 모양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조금 있습니다. 여기 조금이요? 네? 여기도 조금 있어요? 흙은 어떻습니까? 좋은 게 뭐 두 군데나 있죠? 여기도 있습니다. 네? 뭔가 모양으로 봐도 흙이 상당히 활발한 포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석에 대해서는 이제 백은 이제 응수 방법이 보통 이수를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요. 이것은 이전에 강의를 좀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흙이 원하는 이제 구상이죠. 흙은 이렇게 두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싫으면 반격을 하는데요. 반격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를 협공을 해서 여기를 못 벌리게 하는 거예요. 또 요즘은 또 걸쳐서 많이 둬요. 걸쳐서 이렇게 협공하면 이쪽에서 상당히 복잡한 싸움을 요즘 많이 둡니다. 프로들이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바로 여기를 둬서 이번에 이제 길을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흙이 원래 의도했던 거하고는 다른 바둑이 됩니다. 기본 정석인데요. 네, 누구나 아는 기본 정석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 벌려두면 처음에 흙은 여기 벌려서 이쪽을 좋게 만들려고 했는데 전혀 이상하게 됐어요. 귀는 차지했는데 백도 여기도 좋고요. 뭔가 이것은 흙이 원했던 데서 이제 포석의 방향이 달라졌죠. 원했던 포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발하는데 이때 흙의 대책을 한번 보시겠어요. 전에 이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렇게 띄고요. 이쪽을 두면 이렇게 씌어가는 변화를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변화가 이제 기본형인데요. 3번 밀고요. 이렇게 두고 전에 설명드린 게 이제 이런 변화입니다. 여기까지요. 이쪽을 좀 크게 만들자는 뜻이죠. 오늘 강의에서도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이 나오는데 이 정석 이후에 여기를 띄워서 단점이 많이 생겼죠? 근데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뚫는 것은 3-3 들어가서 잡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요. 왜 잡을 수가 없느냐? 일로 막으면 이게 넘어가는데요. 여기가 이제 최대한 공격하는 급소인데 이렇게 두고요. 근데 집 모양으로는 살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모양인데 여기를 젖히면 막아야죠. 다음에 여기 단점이 있어서요. 이렇게 뚫고 나가면 막을 수가 있나요? 안 되죠? 여기 양단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3-3 들어간 돌을 갖다가 이쪽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해서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3 들어가서 잡을 수가 없다면 여기 끼워서 이렇게 끄는 것은 악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제가 공격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였나요? 한번 복습하는 셈 찍어 보시죠. 이 흙을 공격하는 급소는 이렇게 껴붙이는 겁니다. 이 수가 굉장히 그 고급의 맥이에요. 고수들이 많이 즐기는 맥입니다.
오늘 기보에서도 이 맥이 나오는 겁니다.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면 이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나가서 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 하고 이렇게 봉쇄를 해두면 이 흙 모양은 상당히 무겁죠. 뼈다구만 있습니다. 다음에 이수까지 당하면 그야말로 너무 모양이 능률이 없고 무거워요. 이거는 연결은 아주 잘 돼 있지만 이렇게 많은 돌을 뒀는데 집을 하나도 못 만들었죠. 바둑은 이렇게 두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껴붙이는 공격수를 아시면 이런 바둑이 됐을 때 상당히 우세하게 바둑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죠. 아주 매서운 공격수예요. 근데 이제 이 수가 오늘 바둑에서도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정석형이 있는데요. 뛰쳐나가고 씌워서 두는 것도 유력한 방법의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흙은 어떻게 두는 게 가장 좋으냐?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데 좋은 곳이 있는 겁니다. 어디냐? 여기를 굳히는 겁니다. 협공을 하면은 뭔가 여기 뭐 둘러가잖아요. 여기 굳히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손을 빼는 겁니다. 이 손을 빼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눌러서 압박을 하고 싶죠. 그런데 이 방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잘 보시죠. 끼우는 수가 좋아서요.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반발은 이제 올라간 다음에 이쪽 축하고 여기 끊고 이쪽 축이 맞보기예요. 여기를 잡으면 이렇게 해서 귀가 잡혀버리고요. 이쪽을 이으면 축으로 몰아서 이쪽이 잡힙니다. 빵따냄 주면은 굉장히 흙이 두텁겠죠. 그래서 밑으로 끊는 거는 축이 나빠서 안 되는 거고요. 위로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밀고 나가서 정석형이 생기죠. 이것도 정석이 하나인데요. 이렇게 해서 실전 진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요. 이제 이렇게 산 다음에 이제 백의 응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보 보시면 여기 지켰어요. 지켰습니다. 지키는 게 정수입니다. 만약 안 지키고 여기 크죠? 굉장히 큰 곳인데 여기를 두면 아까 그 공격의 맥점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어딜까요? 네? 네, 이거요. 네. 저는 아까 거 잊어버리신 줄 알았더니 네? 대부분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아무튼 제가 여기다 만들 뻔했습니다. 네? 지금 뭐 수준이 높아서 네? 이 껴붙이는 수가 이 백 모양의 단점이에요. 모양이 상당히 두터워 보이지만 이 수를 당하면 백의 응수가 아주 괴롭습니다. 한쪽을 이어야 되는데요. 이쪽을 이어보죠. 이쪽을 이으면 이렇게 띄어서 끊기면 안 됩니다. 여기 둬야죠. 자꾸 이제 받아주게 되는데 이렇게 지켜두면 다음에 또 이렇게 쑥 달리면 이쪽이 다 깨지면서 사니까 이제 여기를 이제 둬야 되는데 이렇게 중앙으로 진출을 하면 이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상당히 두터운 모양 같았는데 이게 제가 자주 얘기하는 뼈다구만 남은 형태가 된다. 이겁니다. 여기를 띄면은 백이 흙을 공격하는 건지 흙이 백을 공격하는 건지 이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껴붙이는 수는 상당히 날카로운 맥점이에요. 이 수를 실전에 모양이 생겼을 때 다른 모양에서도 많이 생기는데요. 응용하실 수 있으면 막 바둑이 달라집니다. 여기 껴붙여서 위로 이었더니 이렇게 툭툭 떼어가지고 갑자기 역습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일로 받자. 일로 받아서 여기 집을 좀 만들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둡니다.
단수 치고 이어서 둡니다. 그러면 이쪽을 떼야죠. 굉장한 급소죠. 반대로 흙이 뛰면 목이 돌이 있어서 정말 답답합니다. 이곳은 행마의 급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하나 띄는데 이제 받아야죠. 이렇게 둔 다음에 다시 이쪽이 좋은 자리예요. 여기요. 그러니까 바둑 두실 때 이런 자리가 잘 보이면 상대 바둑이 고수가 되는 겁니다. 만약 여기를 안 둬서 백이 이쪽을 어디 두면 아주 괴롭게 몰리게 되죠. 그래서 중앙에서 서로 이렇게 한 칸 띄는 이런 자리는 굉장한 공수의 급소가 되는 건데요. 여기를 띄었을 때 백이 고민이에요. 일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로요. 여기를 한번 째고 싶은데요. 조금 헐겁죠? 그런데 이렇게 꼭꼭 막아요. 이렇게 꼭꼭 막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나가서 끊는 데까지요. 흙이 큰일 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이쪽 백이 자충의 약점이 있어서 이렇게 건너붙이면 끊으면 단수를 쳐서요. 이을 수 있습니까? 일로 몰면 나가면 단수 쳐서 축이죠. 이을 수 없어요. 권영문 씨한테 질문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일로 치면 축이죠. 건너붙여서 지금 끊는 건데 여기 끊을 때는 흙이 위기입니다. 근데 여기를 두면은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으면 축으로 영안실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만 단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먹이가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쳐도 그 축입니다. 그 먹을 게 양쪽이나 있으니까 이 역습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나와서 이제 끊어봤는데요. 여기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볼까요? 이렇게 받을 때 맥점 하나, 한번 어느 맥점이 좋을까요? 이 석점 잡는 맥점이요. 어떻게든지 수는 나는데, 그 여성분들이 양쪽에 나눠 앉아갖고 교대로 정답을 얘기하는데 참 가운데 계신 분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끊는 수가 이 중간전태맥으로 아주 기가 막힌 수예요. 잘 보십시오. 일로 나가려고 하면 물론 여기 나가면 이어서 저기인데 문제가 없는데 여기 치죠? 어떻게 됩니까? 요 중요한 요소 석점을 이을 수가 없어요. 일로 치는 거 안 되죠? 요로 두면은요. 이쪽을 둬도 요로 끊어서 이을 수 있습니까? 못 있잖아요. 이 전체 맥인데 붙여서 이 끊는 맥이 또 굉장히 날카롭네요. 제가 그 중반전태 맥을 이제 매번 소개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굉장히 그 전투가 강해지죠. 이 맥을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도 잘 두는 겁니다. 여기 단수 치면 잡을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요 요석을 잡는 거죠. 백이 끊어서 잡으려고 했는데 거꾸로 잡혔으니까 흙이 잘 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요석이 살아가지고 이쪽하고 또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50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막 끊어서 이 중요한 요석을 잡는 게 중요하죠. 제가 반격하는 수법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를 뛸 때는 뭔가 여기가 좀 엷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간 겁니다. 이 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론은 알고 계시죠? 안 되는 겁니다. 잘 보시죠. 이렇게 둬서. 제가 상당히 느린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빠르죠. 이렇게 뚫어서요. 했는데 성공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건너붙여서 들었어요. 묘수입니다. 바로 끊으면 단수를 쳐서요. 석점도 잡을 수 있고 이쪽 석점도 축으로 잡을 수 있고 안 되는 거고요. 안 되니까 밖으로 막으면 이렇게 둬도 좋겠지만 이 막 끊는 게 또 아주 좋은 전투의 맥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 반격이 안 되죠? 네, 반격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격이 안 되면 일단 철수를 해야 됩니다. 우선 도망가야죠. 예, 기세를 올립니다. 기세를 올려요. 그럼 뭐 이렇게 돌이 많은데 이거 안 되겠느냐? 여기를 굉장히 두텁게 이렇게 해놨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회심의 역습을 하는데 이거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때는 좀 악수지만 이걸 하나 해놔요. 여기 선수를 해놓습니다. 뚫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막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조수가 호구가 돼 있어요. 언제 하든지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끊을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됩니까? 권영무 씨, 축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아니 이제 권영무 씨가 구구단을 얘기하면 4단, 5단을 많이 연습을 하고 실력이 괜찮습니다. 근데 그 기초가 약하다고 그래서요. 제가 보니까 아직 축하고 단수 이런 데가 약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집중 지도를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축을 처음에 배우잖아요. 근데 이 축 모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빨리 보이면 2, 3단까지 보강하면 이제 올라서는 거죠. 중급으로. 2, 3단이 약한데 이것을 축으로 몰 수 있다. 이걸 바로 보는 게, 여기 다른 분들은 전부 쉽습니다. 그럼 뭐 한눈에 보지 뭐. 그런데 초보에서는 이게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나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오면 이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축이 되죠. 이렇게 쉬운 거지만 확실히 아는 게 바둑에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까 요거를 뒀더니 호구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호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전투를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렇게 두텁다고 해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형태가 됐을 때 처음에 보시면 이 급소를 갔을 때 변화인데요. 아래로 이쪽을 받아서 변의 집을 만들면 여기까지 있고요. 이 좋은 자리를 일단 백이 차지하지만 여기를 선소하고요. 받아야죠. 그 다음에 이 수를 들 수 있어서 바둑은 기선을 제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만 나가도 계속 공격을 당하고요. 이 뒷문이 터져가지고요. 여기 요 돌이 있어도 뒷문이 터져서 여기 집을 못 만듭니다. 이쪽 도도 이렇게 쑥 들어가잖아요. 백이 아주 괴로운 겁니다. 반면에 흙이 어떻습니까? 중앙이 아주 좋죠. 이렇게 되면 바둑은 흙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이 껴붙이는 맥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 바둑이 된다. 그래서 기보를 보시면 여기 찍혔습니다. 바둑을 이렇게 정수로 두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갈라쳤어요. 여기로 다가서고요. 다가서서 그래도 10대쯤 만드는 겁니다. 다음에 이렇게 두고요. 이제 이렇게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이 좋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요. 일석이조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두면 여기도 집 모양이 좋아지고요. 여기가 더 좋아집니다.
돌 하나 둬서 이렇게 양쪽이 좋아지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러니까 백이 이제 여기를 뒀어요. 이쪽이 두터워서 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도 이렇게 걸쳤어요. 걸쳐서 이제 받으면 백 모양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죠? 흙도 좋고요. 큰 모양으로 서로 대항하게 되는 겁니다. 흙이 요게 싫어서 이제 협공을 했어요. 협공을 하니까 이제 3-3 들어가서 이제 살아버렸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두는 게 좋습니다. 협공이 무리예요. 띄고 이렇게 덮어 씌우면 답답하죠. 협공은 무리인데 백이 이렇게 들어가서 네, 흙도 괜찮아진 겁니다. 이렇게 네, 여기까지 정석이죠. 여기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기보가 여기까지인데요. 이 장면에서 흙 모양이 굉장히 넓어졌죠. 그러니까 오늘 강의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거 굉장히 넓은데 어떻게 파괴할 거냐 하는 점입니다. 이런 모양을 파괴할 때는 일단 두 토막 내야 됩니다. 생선도 반토막으로 잘라서 먹고 굉장히 두터운데 두 토막 낸다는 건 요 부분을 깨는 거예요. 요 부분을 깨면 여기 하나 이렇게 되죠. 들어가는 급소가 여기 이제 눈목자인 경우도 있고 이런 구침도 있습니다. 좀 달라지는데요. 눈목자일 때는 모양의 약점이 여기가 약점입니다. 이 모양의 약점이요. 여기 뒀을 때 이렇게 두면 붙이는 게 맥이어서요. 이렇게 두면 귀에서 아주 쉽게 살아요. 젖혀 이어서 이으면 달려서 아주 쉽게 삽니다. 귀가 다 깨졌죠? 조금 억울합니다. 올라서는 것은 요 날일자에서 3-3 들어가서 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르게 둬야 되는데 이제 젖혀야 되죠, 보통. 젖히면 이렇게 둬서 못 넘어가게 하면 이렇게 젖히는데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 단수 끊기면 이쪽이 위험해지죠. 그래서 이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귀를 깨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 갔을 때는 이 눈목자의 약점이 눈목자 붙임의 약점이 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 다 갔을 때는 여기를 노리고 이제 여기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흙도 여기서 이제 요 자리를 지키는데요. 지키는 방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두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화점에서 이렇게 지킨 거랑 똑같이 되죠. 이렇게 지켜도 됩니다. 이렇게 지켜도 요 붙이는 수 같은 게 다 없죠. 그런데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이 수입니다. 귀에 붙이는 수를 막아야 되는데 이 수가 강력해요. 귀에 붙이는 수 안 됩니다. 이렇게 호구가 돼서요. 호구가 되죠. 아까 빠졌는데 이렇게 막으면 안에서 수가 안 돼요. 여기 젖혀도 역시 호구로 막게 되죠. 귀에서 요거 갖고 못 살죠. 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 있지만 이 방법이 더 강력한 게요. 다음에 이쪽을 응수를 안 하면 미는 힘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통 이렇게 두고 이제 이쪽을 지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일단 흙 모양을 두 토막으로 쪼개는 데는 성공을 했죠. 그러나 이제 지금 공격을 좀 당하게 되죠. 공격을 좀 당하게 됩니다. 여기 약점을 이용해서 응수시키고 이렇게 부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 눈목자일 때는요. 이렇게 두는 게 편하고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요.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빠지면 그때 여기를 둬서요. 똑같이 지켜도 이렇게 뛰쳐나가는데 아까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는 겁니다. 아까 이런 공격이 있었다고 그랬죠?
지금 거기 공격하면 그냥 막아버려요. 그냥 살았습니다. 네, 편하게 살았어요. 아까 이렇게 한 칸으로 된 형태보다는 훨씬 집 모양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요 눈목자 있을 때 이쪽을 파괴한다. 여기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솔솔 밀고 나가서 이렇게 젖혀서 파괴하는 겁니다. 이 수법이 아주 좋은 수법이고요. 빠지면 이제 편안하게 뚝한 걸려서요. 근거를 마련하죠. 여기 벌리는 게 싫어서 이렇게 둘 수 있는데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맥점이 있습니다. 치바 좋아요. 욱정희 씨가 그냥 우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치받는 수가 좋은 수인데 이게 왜 그러냐? 이쪽을 올랐을 수가 없는 겁니다. 끊어서 잡히죠. 끊어서 잡힙니다. 흙이 망하죠. 치받으면 여기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협공했지만 여기 눌려서요.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쪽에 이 모양이 좋아지죠. 그래서 이 수법이 아주 좋은 삭감의 수법인데 빠지면 여기를 두고 편하게 수습이 됩니다. 이쪽 못 벌리게 두면 이 치받는 수까지 알아두시면 기가 막히다 이거죠. 젖히는 수, 끊는 수가 맛보기가 돼서 편하게 수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눈목자일 때는 이 수법을 애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바둑에 따라서는 날일자 구침도 많이 있죠. 날일자일 때는 좀 다르게 두는 겁니다. 여기를 붙여요.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두면 이렇게 젖히고 이렇게 두 칸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키면 이렇게 호구를 쳐서 여기 단수 쳐야 됩니다. 단수 안 치면 젖히는 게 선수라 집 모양이 금방 나버려요. 이제 이렇게 단수 칠 때 유유히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요 눈목자, 날일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생기는데 날일자 경우는 이렇게 요 형태도 이런 공격이 잘 안 돼요. 그냥 밀면 됩니다. 그냥 밀어서 이렇게 젖히면 금방 집 모양이 생기죠. 그래서 이 부분 파괴하는 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눈목자일 때는 이렇게 두고요. 네, 이렇게 둬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두면 되는 거고요. 날일자인 경우는 옆으로 붙여서 이렇게 하나 젖히고 이렇게 두면 되는 겁니다. 눈목자일 때 붙이는 수는 그것은 이렇게 올라섰을 때 집이 너무 커요. 날일자는 여기 있으니까 집이 좀 적거든요. 집이 너무 커서요. 이때는 이 방법을 쓰는 게 안 좋은 겁니다. 그 구분을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배 모양을 삭감할 때는 일단 여기를 깨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쪽 깨는 수는 없나요? 이쪽 깨는 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을 어떻게 파괴하느냐? 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쪽을 깨면 이제 여기를 지켜서 이쪽은 상당히 커져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는 건 굉장히 무거워요. 이런 식으로 공격당하면 아주 돌이 무거워서 괴롭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날일자를 둬야 됩니다. 날일자가 좋은 행마예요. 끊어지는데? 끊어집니다. 축이 안 되죠? 나가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부딪히죠? 축이 안 되는 겁니다. 나가고 단수 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흑돌이 있어서요. 축이 안 되는데 축머리가 여기가 좋아서요. 이 자리가 기가 막힌 축머리예요. 여기를 받으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졌어요. 축으로 모읍니다. 요렇게요.
어떻게 됩니까? 예, 이렇게 단수당해서 엄청나게 망했죠. 여기 돌이 하나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교환 없으면 나가서 치기 안 되는 거고요. 부딪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교환을 먼저 했으니까 아주 망해버려요. 그러면 요 있을 때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 한 점이 죽으면 망하는 거고, 여기서 그러면 여길 둔다. 그럼 여길 뚫려서 이쪽은 집을 만들었지만 이쪽이 고화가 돼가지고요. 이거는 흙이 아주 망하는 겁니다. 이 두 점이 약해가지고 앞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되고요. 이쪽 파괴하는 법을 참고로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아까 이 수가 좋다고 했죠? 여기까지 됩니다. 아까는 두 칸을 벌렸는데 여기가 이렇게 두터울 때는 이렇게 두는 겁니다. 여기요. 이게 급소예요. 공격하면 열심히 달아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두터울 때는 여기를 두셔서 삭감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쪽 들어가도 이런 충머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 대모양 삭감하는 방법은 그 두 가지 알아두시면 편안하게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도 됐다고 하고 한번 보시죠. 네, 이 정도 되고 이렇게 띄었어요. 형세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바둑에 유리한지. 형세 판단이 일일이 집을 세는 방법이 있지만 집을 세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비교하는 방법을 한번 보시죠. 이쪽 귀하고 이쪽 귀를 비교하면 비슷하죠? 요거하고 여기 비교하면요. 요것도 비슷한데 약간 좋고요. 여기도 이쪽이 여기보다 약간 좋고요. 그러면 서로 비슷한 겁니다. 귀를 차지한 내용은 비슷한데 나머지 모양을 보시죠. 이 모양하고 이 모양, 이것도 흙이 약간 넓어 보이는데 비슷합니다. 그럼 나머지 얘하고 얘인데 얘가 아무래도 조금 얇죠. 그래서 지금 차지한 모양을 보면 바둑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바둑의 균형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귀를 파괴하면 됩니다. 이 귀에 들어가서 이 귀를 파괴하는 순간 이 집이 그대로 남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3-3 들어갔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강의 전에 그 설명드린 변화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변화를 들으신 분은 자신 있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아군이 밖에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침입을 합니다.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고요. 젖힙니다. 그대로 막으면은 패를 하자고 하겠죠. 이 패는 백한테 부담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백이 패를 이겨도 어디에 딴 데 굉장히 이제 손해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두 방을 당해도 다 무너져 버리죠. 여기도 당하면 안 됩니다. 이런 데 두 방도 당하면 안 되죠. 패를 흙이 이기면 백 전체가 곤마가 되는 겁니다. 세 수나 들여서 지켜놓은 데가 곤마가 돼버리고 흙집이 또 짭짤하게 생겨요. 아주 곤란한 겁니다. 패를 하는 것은 곤란하니까 아까 제가 먼저 치중하는 수가 좋다고 했어요. 치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치중하고 젖혔는데 흙이 젖혀서 빠질 때 젖히는 수가 있죠. 이 장면에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받아서 이으면 여기 끊는 수랑 여기 꼬부리는 수가 맞보기라 거뜬히 살았습니다. 자신 있게 들 수가 있죠. 여기를 둬도 이제 살면은 귀는 다 파괴가 됐죠.
이쪽에 둬서 대가를 얻지만 그때는 열심히 도망가면 돼요. 도망가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 둬도 되고요. 요렇게 둬서 이거 잡으면 요렇게 치고 요렇게 진 모양을 갖춰도 큰 공격을 안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조금 다쳐도 길을 깬 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장면에서 흙을 잡을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를 아시는 분은 이런 국면에서 자신 있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변화를 알기 때문에 들어가면 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백은요. 백은 이렇게 공격하면서도 못 잡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젖힌 순간에 백이 괴로운 겁니다. 바로 받으면 패인데 딴 데를 당하게 되고요. 치중하는 수는 여기에 흙이 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흙의 입장에서는 자신 있게 들어가서 파괴할 수가 있어요. 저 집이 파괴되면 아까 비교해 봤는데 이 집은 파괴 안 되는 집 15집. 예? 짭짤하죠? 흙이 굉장히 받기 유리해지는 겁니다. 환희가 이 수를 알고 있었나? 예? 잡는 거? 그래서 그 눈목자 이 굳힘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훌륭하게 집이 되지만 요런데 돌이 오면은 3-3 침입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 군데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껴붙이는 수요. 그 지금 참고도 그려놨습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참고도 2개입니다. 나중에 생각이 안 나시면 그야말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중반 전투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촉촉수인데요. 조금 수준은 높습니다. 거기 돌